자,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이제 국민의힘 속사정도 복잡합니다. 초강수 던졌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발언을 던진 뒤에 자명에 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사람. 근데 주말 사이에 아예 전화기조차 꺼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의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습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인유한 위원장 아직도 기자들 전화 안 받습니까? 예, 오늘 오전까지도 전화를 해봤는데요. 연락을 일절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유한 위원장뿐만이 아니고 혁신위원들 일부와도 지금 계속 통화를 시도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이 혁신안을 받지 않을 거면 본인을 공관위원장에 앉혀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했던 그 데드라인이 바로 오늘인데 그렇죠. 이 지도부와의 구체적인 합의가 발표될 때까지 기자들과의 접촉도 일단 최소화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야, 자, 인유한 위원장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심정은 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그다음 기다리는 심정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내 손을 떠났다. 뭐 이런 뭐 기다리는 심정 이런 심정일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뭐 좀 실수를 하긴 했어요. 근데 실수를 하긴 했지만 이준석 그 말 부모 얘기. 예, 부모 이야기와 공관위원장을 추천해달라 이 두 가지 정도의 큰 실수를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지금 김기현 당대표가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김기현 당대표에 대한 비난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사실은 강서 보궐선거 이후에 그만두라는 요구를 우회하기 위해서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내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여기에서 또 성과가 안 난다? 그럼 두 번의 실패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유한 위원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전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 결론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반전도 있을 수 있다. 아직까지는 희망의 끈을 버리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글쎄요. 당 지도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총선 앞두고 이 공천이 제일 예민한데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했었잖아요. 인유한 위원장을 향해서 김기현 대표는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고 당 대변인이 이 공천관리위원장 얘기 나오니까 이런 단어까지 썼어요. 궤도 이탈. 궤도 이탈의 조짐도 좀 보여요. 공관위가 해야 될 업무와 혁신위가 해야 될 역할은 분명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그 혁신위 역할이 좀 혼재되는 듯한 스스로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이미 입장 나왔고 이미 갈라선 분들 많아서 뭐 목소리 시원시원하게 내시는 분도 있지만 국민의힘은 왜 저래? 왜 저래? 뭐 이런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왜 공관위원장까지 달라고 그래?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그 공관위원장을 달라고 했던 것, 이 부분은 이제 김기현 대표가 곧바로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그건 없어진 거예요. 뭐 시한은 4일까지라고 했지만 4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없어진 카드고 이제 남은 거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자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이제 혁신안 수용도 거부하고 공관위원장 달라는 것도 거부하고 그러면 이제 혁신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만 남은 거라고 저는 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 이런 거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조기 해체나 뭐 아니면 그냥 해산의 길로 접어든다고 했을 때 김기현 지도부는 안전할까요? 저는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김기현 대표는 그럼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스스로 뭐 무너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공천 관리 열심히 하고 뭐 이제 총선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하도록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과연 놔둘 것이냐. 지금 오지 않은 일이라 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김기현 지도부도 안전하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면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또 그냥 여기서 조용히 물러갈 것인지 아니면 논개처럼 김기현 지도부의 뭔가를 지적하고 넘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냥 조용히 물러날지 출구 전략이죠. 출구 전략. 인유한 혁신위원회가 여기서 조용히 물러날 것인지 아니면 김기현 지도부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산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한마디 하고 간다면 뭐라고 하고 갈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자 혁신위에 전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혁신위 그 요구에 대해서 거부를 했으니까 그럼 뭐 같이 물러나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우리 혁신위가 이렇게 한 데 대해서 뭐 모든 책임을 김기현 대표가 지라든지 방법은 한 5가지쯤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방법 중에 이제 2가지만 공개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김기현 대표도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인유한 위원장 한 사람의 운명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당의 진실한 변화를 만들어갈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교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인요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혁신위는 그 위원회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언론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태산, 명동, 서일필 뭐 시작할 때는 윤핵관 거론하고 영남권 의원 거론하고 막 거론했었잖아요. 김기현 대표 직접 겨냥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그리고 추풍낙엽이란 말도 나옵니다. 인유한 위원장은 추풍낙엽. 이제 그냥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신세가 됐다. 야,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이제 상당수 언론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위라고 하는 기구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오해들이 굉장히 있어요. 오해들이. 그리고 지금 김기현 대표 얘기했지만 그 전권이라는 게 뭐죠? 혁신이 운영과 관련된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이 운영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혁신이 운영과 관한 정권을 그 침해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보자고요. 혁신이가 모든 걸 다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오해예요. 그건 비대위죠. 그야말로 2011년 12월 27일에 발족됐던 박근혜 비대위, 비상 전권을 갖는 박근혜 비대위였죠.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자꾸만 착각들을 하니까 그런 진단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혁신위원회의 그 주요 기능은 당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지 혁신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아젠다를 발굴하고 그걸 던지는 겁니다. 근데 자기 손으로 그 아젠다가 실현되는 것까지 끝장을 보겠다. 그런 거 혁신위가 아니죠. 비대위로 했었어야죠. 그런 거 애시당초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이라는 게 다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굴러가는 건데 혁신위가 던진 어젠다를 총선기획단 또 조만간 발족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걸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요. 저는요 혁신위가 지금 5호 안건까지 의결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인유한 위원장이 요구한 것들 저는 상당 부분이 시차를 두고 하나 둘씩 현실화될 것이다. 현실화된다. 현실화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윤핵관도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자기들 뭐 활동 기간 내에 자기들이 딱 뭐 주도권을 쥐고 다 거기서 그 결말을 보겠다 하는 거는 혁신이라고 하는 기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다. 그러니까 혁신위의 어떤 지적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 아니 지금 10년, 20년 한 지역에서 정치하신 분이 혁신위가 12월 말까지 자 선언하세요라고 하면 네 하고 선언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인유한 위원장이 말했던 방향대로는 시차를 두고 갈 것이다. 과연 그럴지 오늘자 국민일보 6면 보시겠습니다. 충돌 통한 결별이냐 질서 있는 해산이냐. 자 이제는 해산을 하되 질서 있는 해산을 해야 되는 것이다. 여기서 뭔가 잡음이 불거지면 결국 인유한의 목소리가 당을 향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인유한의 목소리가 해당 행위도 될 수 있다. 조금 전에 최병묵 위원께서 오늘 무슨 얘기를 할지 어떤 얘기를 할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그냥 떠날지 한마디 할지 이 한마디가 또 추풍낙엽이 될 게 아니라 뭔가 이 낙엽이 이 거름이 되질 못하고 다른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원래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면서 반성하겠다고 사죄하겠다고 출범시킨 게 혁신이에요. 근데 혁신이 얘기는 한마디도 안 듣고 에이 그건 혁신이 그 월권이지 궤도 이탈이지 이렇게 끝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러려고 혁신이 했어? 시간만 끈 거 아니야? 이런 비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비판이 굉장히 거세질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혁신위가 궤도를 이탈한 게 아니라 궤도를 이탈시켰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서 재보궐의 책임도 김기현 당대표한테 있죠. 그리고 그거를 그 총선 승리로 분위기를 바꿔보겠다고 가져온 게 혁신입니다. 그러면 혁신이 실패했다면 이 혁신이 실패에도 인요한 위원장도 책임이 있겠지만 최종 책임은 김기현 대표에게 있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총선 승리의 가능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선 승리의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아하. 그러면 그 총선 승리 가능성, 불안감에 대한 책임도 김기현 대표가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혁신을 얘기했으면 국민들이 기대나 했을까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마저 지금 무너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김기현 당대표가 그러면은 총선을 위해서 당을 바꾸고 승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차라리 새로 나오는 내각의 인사들이 새롭게 비대위를 꾸려서 당을 이끄는 것이 혁신이나 아니면 총선 가능성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